자, 우리가 이제 내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노테이션들을 좀 정리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포벡터를 쓸 때 뭐 어떻게 좌변을 무엇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쓸지 이런 걸 좀 노테이션을 좀 통일해야 돼서 노테이션 좀 통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 텐서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내적을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x0, x 벡터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포벡터라면 이걸 내적을 한다고 하면 점을 사이에 찍기로 하고 x0, x 벡터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게 계산 결과는 x0의 제곱 빼기 x 벡터 부분의 제곱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로렌츠 변환을 하면은 x0 프라임 x 프라임 도트 x0 0 프라임 x 프라임 요거 같다. 뭐 이것도 보면 x0 프라임의 제곱 빼기 x 프라임 벡터의 제곱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스칼라가 되는 내적이다 그랬는데 이 연산을 약간 수학적으로 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일단 이게 좌변 x0, x 이렇게 계속 표시하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저걸 뭐 하나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x는 이렇게 x0, x1, x2, x3 이렇게 포벡터를 이같이 컬럼 벡터로 표시하고 슈퍼스크립트로 인덱스를 쓰기로 할게요. x0, x1, x2, x3 이게 이제 포벡터다. 포벡터는 뭐 벡터 표시도 없고 그냥 그냥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면 이걸 이제 포벡터인 것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포벡터고 포벡터를 뭐 이런 꼴로 쓰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뭐 A라는 포벡터와 B라는 포벡터가 있으면 각각 포벡터 그냥 점 A, 점 B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요거 벡터 표시 없어도 이제 이거는 포벡터구나, 포벡터의 내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이 연산은 이제 위에 같은 룰을 따를 텐데 이것도 매트릭 텐서를 사용해서 굳이 우리가 지금 매트릭 텐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매트릭 텐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하게 되면 매트릭 텐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이제 공률이 되니까. 근데 스페셜 렐러티비티일 때는 플랫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다지 뭐 대단히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이게 표준 노테이션이니까 어떻게 표시하면요. A를 왜냐면 이게 지금 포벡터를 이와 같이 컬럼 벡터로 잡았으니까 행렬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A를 트랜스포스해서 얘를 횡벡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매트릭 텐서를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컬럼 벡터를 쓰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A0, A1, A2, A3를 횡벡터로 썼죠. A 트랜스포스.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 텐서는 4x4 행렬인데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B는 이제 B0, B1, B2, B3 원래대로 컬럼 벡터로 쓰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적의 규칙을 따르게 하려면은 이게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A0에다가 B0 곱하고 빼기 A1에다가 B1 곱하고 빼기 A2에 B2 곱하고 빼기 A3 B3 이런 꼴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꼴이 돼야 되니까 여기 4x4 행렬에 와야 되는 원소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0 이런 행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매트릭 텐서
이걸 G 또는 매트릭 텐서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게 왜 매트릭이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는 공간이 스페셜하지 않아. 플랫해요. 그래서 그 X 방향, Y 방향, Z 방향, 타임까지 다 스케일이 1인데 랭스 스케일이 1대 1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커브드 스페이스, 중력이 있으면 중력을 센터 원점이라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레디얼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디얼 방향과 예를 들어서 세타 방향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요. 힘을 안 받으니까 세타 방향 힘을 안 받지만 레디얼 방향 힘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곡률이 생겨요. 그 방향의 매트릭이 바뀌어. 그래서 이 좌표도 직교 좌표계를 안 쓰게 될 거고 구면 좌표계나 이런 걸 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 이 컴포넌트가 지금처럼 1대 1대 1이 아닌 그런 걸 쓰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특수상대론이라서 사실 우리가 굳이 이걸 도입하냐? 처음부터 그냥 요걸로 그냥 계산 가능한데 굳이 횡렬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더 쳐다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여튼 이런 노테이션을 쓰게 될 거다. A 트랜스포즈 G B 일단 뭐 사이에 작은 점을 찍든가 말든가 행렬과 벡터, 횡벡터, 행렬, 열벡터 이런 연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거는 A0, B0 빼기 A 벡터 도트 B 벡터. 벡터 표시하면 이건 3차원의 벡터구나. 벡터 표시가 없이 있으면 나오면 이건 4차원의 벡터구나. 사이 내적을 이렇게 표시 굳이 하면은 저건 4차원 벡터 엘리먼트인가 보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표준 노테이션이에요. 잭슨이 취하고 있는 표준 노테이션이에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X'이라는 포벡터와 X'이라는 포벡터를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X'은 로렌츠 변환돼야 되겠죠? X'이란 것은 우리가 X'의 예를 들어서 제로스 컴포넌트는 감마 X0 빼기 베타 X 예를 들어서 로렌츠 변환 방향이 Z 방향이라면 X3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X'의 1은 X1, X'의 2는 X2, X'의 3는 이게 파워처럼 보이죠. 1승, 2승, 3승처럼 보여서 조금 노테이션이 혼란스러운데 이 숫자를 위에 쓰는 이런 노테이션 또는 아래에 쓰는 노테이션이 달라요. 이 특수 상대론 계산에서는 노테이션이니까 이게 1승, 2승, 3승이 아니라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다. 그런 의미예요. 얘는 이제 감마 X3 빼기 베타 X0잖아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행렬이잖아요. 행렬. 이걸 X 프라임의 트랜스포스인 거죠. X 프라임의 트랜스포스가 A 로렌츠 변환 행렬에다가 X 벡터 곱한 거란 말이에요.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1, 1 나머지 제로 여기다가 X 일단 X0, X1, X2, X3 열 벡터를 곱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꼴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적이다. 아까 그 노테이션대로 하면은 X 프라임의 트랜스포스에다가 G 한 다음에 X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데 X 프라임의 트랜스포스가 A 닷 X고 이게 좀 A 닷 X 이 컴포넌트로 생각해 이거지. 일단 이게 횡벡터가 아니죠. 열벡터죠. 내가 지금 착각했죠.
열 벡터니까 트랜스포스가 아니죠. 트랜스포스를 괜히 여기다 미리 그었네. 오케이. 여기다 트랜스포스를 넣어야죠. 트랜스포스. 그다음에 G 한 다음에 A X 이렇게 되겠죠. 이 로렌츠 변환 행렬을 지금 A라고 우리가 본 거예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트랜스포스는 원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스 A 트랜스포스랑 같고, 그래서 이런 꼴로 쓰면은 GA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가운데 요 세 개를 얘들은 정방 행렬들이니까 얘들을 이렇게 묶어서 4x4 행렬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뭐여야 돼?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4벡터는 인베리언트 하니까 얘는 뭐랑 같아야 되죠, 원래? 원래 좌변은 x 도트 x랑 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가 뭐여야 된다? 1? 아, 1이 아니고 G가 있어야 돼. xt, g, x. 다시 말하면 x 도트 x여야 되니까. 그래서 뭘 얻은 거죠? A 트랜스포스 GA는 G다. 는 것을 얻은 거죠. 근데 별다른 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을 하고, 로렌츠 변환을 역변환을 하고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니까. 갔다가 다 돌아온 거니까 사실은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행렬 이런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도 똑같을 거니까 디터미넌트를 한번 취해 보면 A, G, A 이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G 같아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걸 위치를 또 바꿔서 좌변도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면 이게 디터미넌트 G 디터미넌트들은 요 안에 있는 성분들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이랑 같은데 이거 뭐 위치를 바꾸고 돌리고 해서 쓰면 디터미넌트 G 곱하기 디터미넌트 A의 제곱 이런 꼴이죠. 그게 디터미넌트 G랑 같으니까 얘가 1이어야 된다 이거죠. 디터미넌트 A가 1이다. 디터미넌트 A가 A의 제곱이 1이니까 디터미넌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로렌츠 변환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면 알잖아. 이거 한번 요걸로 계산해 볼까요? A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뭐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겠지? 그러면은 감마 제곱 빼기 감마 제곱 묶고 1 빼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1 맞잖아?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은 아니지? 보다시피 플러스 1이라고.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아는 로렌츠 변환이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도 요 관계를 만족하긴 하는데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거 버릴게요. 우리가 아는 로렌츠 변환은 플러스 1이니까. 자, 좋아요. 그런데 이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재밌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릴레이션 자세히 보시면 A 트랜스포스 G A가 G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좌우변에 각각 G를 하나씩 곱해봐요. 왼쪽에다가 G를 한번 곱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G 곱하기 G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두 개 곱한 거니까 곱하면 뭐가 돼요? 1, 1, 1, 1이 되죠.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뭐 두 개 곱했는데 아이덴티티가 돼?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역행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A의 역행렬 관계. 요쪽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보면 이놈이 A의 역행렬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행렬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G A 트랜스포즈 G를 하면 된다. 그렇죠? 원래 근데 이게 사실은 로렌츠 변화를 우리가 역행렬을 금방 알죠. 속도 방향 거꾸로 바꾸면 역행렬이잖아. 그냥 여기다 속도 방향 거꾸로 하면 바로 역행렬 되니까 저 같으면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간단히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 텐서를 도입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는데 금방도 봤지만 이 매트릭 텐서가 얘 이제 역행렬을 구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내적하는데도 필요해요. 그래서 매트릭 텐서가 있으면 좋은데 또 하나의 장점은 매트릭 텐서가 이제 정의를 써보면 G 알파 베타 컴포넌트를 이렇게 쓴다면 이걸 매트릭 텐서라고 하면 이건 랭스 스케일의 제곱 그래서 dx 제로의 제곱 제로를 위에다 씁시다. dx 제로의 제곱 빼기 dx1의 제곱 빼기 dx2의 제곱 빼기 dx3의 제곱인데 이거를 g 알파 베타 dx 알파 dx 베타 물론 여기 서메이션이 생략되어 있죠. 알파 베타에 대한 서메이션. 근데 앞에 서메이션 기호는 보통 생략하죠. 이거 이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요 노테이션 이렇게 안 쓰고 그냥 g 알파 베타 dx 알파 dx 베타 이렇게 쓰고 말죠. 이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서메이션 기호가 귀찮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면은 서로 만나서 사라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알파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나타나면 서로 만나서 스칼라를 만들고 여기도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나 만나면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그 벡터의 얘가 벡터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는 걸로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 만나서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마치 행벡터하고 열벡터 만나면 스칼라가 되듯이 어떤 스칼라가 되는 것처럼 서로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를 위에 가 있는 이런 노테이션, 아래가 있는 노테이션 이거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인덱스가 위에 가 있는 노테이션을 컨트라베리언트 이게 코베리언트와 컨트라베리언트 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네. 인덱스를 위에서 쓰는 노테이션을 컨트라베리언스 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x의 알파 이렇게 쓰는 거. 코베리언트 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인덱스 아래다 쓰는 거예요. x 서브스크립트 해가지고 알파 이렇게 쓰는 걸 코베리언트. 굉장히 헷갈리죠. 우리 이게 베리언트를 지금 세 가지나 배웠어. 인베리언트 불변하다. 코베리언트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 같이 변한다. 공변이라고도 번역할 거야. 컨트라베리언트. 컨트라는 반대로 변한다. 도대체 뭐가 뭐랑 같이 변한다는 거야.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또는 뭐 매트릭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인 건데 컨트라하고 코는 구별하는 게 이건 이제 수학 용어예요. 이게 이제 로렌츠 변환 나오고 이런 그 물리학 용어가 아니라 인베리언트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런 로렌츠 변환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컨트라베리언트나 코베리언트는 로렌츠 변환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 그냥 수학 용어인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벡터가 있는데 3차원 벡터라고 생각합시다. 벡터 컴포넌트를 단위 벡터로 표시하고 싶어. 단위 벡터를 EI라고 하고요. I 방향 단위 벡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그 컴포넌트를 V의
I 이렇게 위에 쓰자 이거죠. 위에 아래 만나서 사라지고 그거의 서메이션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이 여전히 이 방향들만 더해지도록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썼을 때 요 앞에 이 벡터 컴포넌트를 이거를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라고 해요. U라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가 다 크기가 1인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단위 벡터를 디멘전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단위 벡터를 예를 들어서 1cm로 바꾼다고 해봐요. 이 아이의 크기가 1m가 아니라 1cm다.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줄였다. 얘가 100분의 1로 줄면 얘는 100배가 돼야 되겠죠. 얘는 100배가 돼.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배라면 단위 벡터가 100분의 1배라면 얘는 그거의 거꾸로는 100배가 돼야만 되죠. 그래서 스케일이 바뀌는 것과 반대로 바뀐다는 의미로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수학 용어야. 반대 상황은 어떤 거겠어요? 반대 상황은 이 i를 위에 쓰고 vi 아래다 쓰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스케일이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100배로 바꾸는 거지. 1m를 1cm로 했는데 뭐 이번엔 100m가 돼야 되겠네, 그지? 얘를 100m로 바꾸면 얘는 뒤쪽이 100배가 되는데 얘는 10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지. 단위 벡터를 100배로 키우면 이 앞에 있는 엘리멘트는 100분의 1배로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바꾸는 변환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거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코베리언트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스케일을 100분의 1로 했을 때 앞에 있는 벡터 컴포넌트가 그거의 정반대 100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그 반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을 바꾸고 그 단위 벡터의 길이를 바꿨을 때 이 컴포넌트가 그것과 똑같이 바뀌느냐 같이 스케일을 내가 100배로 바꾸고 싶은데 단위 벡터 컴포넌트 앞에 있는 컴포넌트가 100분의 1로 그거의 정반대로 역수로 바뀌면은 컨트라베리언트라고 하고 내가 스케일을 바꾸는데 그것과 같이 변하면은 코베리언트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이름 자체는 이건 같이 변한다. 이게 같이 변하지 않는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의 우리의 벡터 컴포넌트는 이 컨트라베리언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컨트라베리언트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코베리언트는 그거의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쉽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름은 지저분한데 이 중에서 컨트라베리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차원 벡터 컴포넌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로렌츠 변환 같은 것은 A 프라임의 알파 이거가 A의 베타랑 연결지어지는데 사이에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나누기 라운드 X 베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이니까 베타 서메이션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베타 서메이션 생략되어 있고 요것이 앞에 그 나온 로렌츠 변환 행렬이에요. 다시 써보면 이게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제로 a 제로 더하기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1 a1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2 a2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3 a3 이렇게 했을 때 이거가 감마 a0 빼기 베타 a3 베타 감마 a3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로렌츠 변환 베타 감마 a3 예를 들어서 a 프라임의 제로라면 이런 식이니까 뭐 이 중에서 a 프라임의 3는 감마 a3 빼기 베타 감마 a 제로일 거고요. a 프라임의 1이나 a 프라임의 2는 변환 안 할 테니까 a1 a2일 테니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행렬이지. 요 놈이 행렬이에요. 얘가 로렌츠 변환 행렬이라 이 말이에요.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같은 로렌츠 변환하는 속도가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이 형태는 바뀌겠지만 이 x 프라임 코디네이트와 x 코디네이트 사이의 이 미분들을 행렬로 만든 것 그것이 이제 이런 꼴로 쓰여지죠. 좋아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벡터가 3차원의 벡터랑 같은 형태로 가는 컨트라베리언트 형태고 로렌츠 변환을 하면 다시 컨트라베리언트 벡터가 나오고 이런 거고요. 코베리언트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코베리언트 벡터를 만든다면 코베리언트 벡터를 써봅시다. B 알파 밑에다 써야지 이제 코베리언트가 되겠죠? B 알파 프라임을 구한다. 이거는 분자분모가 거꾸로 돼야 돼요. x 베타를 라운드 x 프라임 알파로 나눠야 돼. B 베타. 다르죠? x를 x 프라임으로 미분해야 돼. 이거 x 프라임을 x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x를 x 프라임으로 미분해야 돼. 이건 코베리언트 벡터들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룰이에요.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는 항상 이런 꼴로 그래서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그 3차원 벡터하고 비슷한 그 벡터들은 로렌츠 변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코베리언트 벡터인 경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이거 뭐냐고? 역변환이잖아. 이건 역변환이에요. x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a0가 감마 a0 프라임 더하기 베타 a3 프라임이잖아요. 역변환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에다 썼는데 이거 이 행렬을 어떤 꼴이냐면 얘가 이제 원래 로렌츠 변환의 역변환의 꼴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벡터일 때는 이거 두 가지인데 텐서들도 이와 같이 코베리언트 폼 또는 컨트라베리언트 폼 또는 믹스드 폼 이거 세 가지 형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서들도 한번 써보면 텐서들을 한번 좀 써봅시다. F라는 텐서라고 할까요? F 프라임 이번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를 써볼게요. 알파, 베타, 인덱스가 두 개 있는 텐서다. 이거 F, 알파, 베타라는 컨트라베리언트 형태로 쓴 텐서. 컨트라 텐서인데 얘들을 어떻게 변환하겠냐? 요 인덱스 하나마다 로렌츠 변환 행렬을 하나씩 써야 되니까 앞에 여기 벡터 하나 갈 때 이와 같은 로렌츠 변환을 한 번 했으니까 그걸 두 번 하면 돼요.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이번에 이제 인덱스를 바꿔야 되니까 이거 알파 베타를 쓸 수 없겠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할 수 있도록 쓰려면 감마 델타 쓸까? 감마 델타 한 다음에 얘는 감마 첫 번째 인덱스. 그다음에 라운드 x 프라임 베타는 라운드 x 델타. 그래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으로 로렌츠 변환 행렬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왼쪽 인덱스도 변하고 오른쪽 인덱스도 변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행렬로 표현하는 건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이게 근데 컨트라일 때 이렇고 코베리언트 있다면 코베리언트 뭐 G라는 어떤 다른 텐서라고 하고 코베리언트 형태로 썼다. 이 경우에도 뭐 감마 델타를 사용해서 이건 코베리언트일 때 코베리언트 텐서 얘랑 똑같겠죠? 분자분모를 뒤집어서 라운드 x 프라임을 먼저 알파 위에 써야지. 잘 안 써지네.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감마 라운드 x 프라임 베타 라운드 x 델타 써야 되겠어요. 믹스드도 있다. 왜냐하면 텐서는 컴포넌트가 그 인덱스가 두 개니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 h라고 쓴다고 하면은 h 프라임에 하나는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를 쓰고 하나는 코베리언트 인덱스를 이렇게 썼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은 이건 h에 뭐 감마 델타 이런 인덱스로 쓸 텐데 알파는 컨트라베리언트니까 컨트라베리언트처럼 정상적으로 알파 라운드 x 감마 이렇게 써주고 밑에 베타 인덱스는 코베리언트니까 분자번호를 또 뒤집어야죠. 라운드 x 프라임 베타 라운드 x 델타 써야 되겠네. 믹스드 베리언트 텐서다. 코베리언트도 아니고 컨트라베리언트도 아니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짬뽕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가 이 다섯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다 인덱스를 쓰기도 하고 아래다 쓰기도 하고 둘 다 위에 있기도 하고 둘 다 아래에 있기도 하고 하나만 위에 있기도 하고 뭐 이것도 인덱스가 첫 번째 거 마지막 하나 더 할까? i도 할까? 첫 번째 인덱스가 아래 있고 두 번째 인덱스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h 프라임이 이번에는 뭐 알파가 아래에 있고 베타가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이걸 거꾸로 쓰면 되겠죠. 라운드 x 프라임 아래 있지. 또 아래 있는 건 먼저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감마 위에 있지. 라운드 x 프라임 베타 라운드 x 델타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뭐 여섯 가지의 규칙들이 있어요. 좀 귀찮지만 약간 메모라이즈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 있기도 아래에 있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요 매트릭 텐서를 사용하면 사실 지금 요 한 거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매트릭 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요 매트릭 텐서가 넌제로인 성분이 4개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특수 상대론에는 G00는 1, G11, G22, G33는 죄다 마이너스 1. 근데 이 매트릭 텐서도 보다시피 이 중에서 요 코베리언트 텐서 형태로 지금 써놨죠? 여기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와 벡터 두 개가 곱해졌고 이건 코베리언트 텐서꼴로 쓴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합쳐서 사라지고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합쳐서 사라져서 스칼라가 되었다. 이런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트릭 텐서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요 위아래 코베리언트 폼과 컨트라베리언트 폼을 편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연산을 조금 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ds의 제곱 이게 g 알파 베타 x dx dx 알파 dx 베타였는데 요거 앞에 dx 알파의 앞에 g 알파 베타 곱한 거를 dx 베타라고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에다가 매트릭 텐서를 곱하면 코베리언트 벡터가 돼버려. 이건 여기 지금 서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파가 쭉 다 서메이션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dx 베타 dx 알파 베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같은 벡터를 내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컬럼 벡터인데 원래 dx0, dx1, dx2, dx3 다시 말하면 dx0와 dx 벡터 스페이스 파트가 타임 파트, 스페이스 파트가 있는 놈인데 얘는 거의 컨트라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얘는 dx0와 빼기 이 컴포넌트 쓸 때는 이걸 굳이 아래 위를 따로 안 쓰는데 위에다 쓸게요. dx0와 공간 파트는 마이너스 dx인 벡터 요 둘을 내적해서 dx0의 제곱 빼기 dx 벡터의 제곱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집어넣는 연산이 이 매트릭 텐서를 곱하는 연산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이 금방 되면 굳이 이 매트릭 텐서 노테이션 안 써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행렬이 들어가 있다든지 좀 더 복잡해져. 좀 있으면 우리가 텐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F 뮤 뉴라고 해서 F 뮤 누지 맥스웰 텐서 E 필드나 B 필드를 가지고 있는 그 맥스웰 텐서를 써야 되는데 맥스웰 텐서를 안 쓸 방법이 없거든. 우리가 그걸 벡터로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텐서 노테이션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요 매트릭 텐서를 써서 위아래를 뒤집는 이런 연산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이너 프로덕트도 한번 예조를 해봅시다. 이너 프로덕트도 매트릭 텐서를 사용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뭐 B 도트 A가 B 프라임 도트 A 프라임 이너 프로덕트는 인비어런트 하니까 이거를 텐서 노테이션으로 각각 써보자고요. 오른쪽을 써보면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은 오케이 먼저 왼쪽부터 써보면 왼쪽은 B 알파 A 알파 오른쪽은 B 프라임 알파 A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각각을 로렌츠 변환해서 쓰면은 아까 이거 어떻게 했었죠?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감마 B 감마 맞죠? 두 번째는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델타 A 델타 이거 각각은 다 숫자에 불과하니까 한 군데다 모으면 라운드 X 감마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델타 B 감마 A 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이게 딱 보다시피 똑같은 게 있죠? 이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이거는 라운드 x 감마 라운드 x 델타 b 감마 a 델타인데 요거 델타 펑션이잖아. 같은 놈일 때만 1, 다른 놈일 때는 이제 막 인덱스를 맞게 쓰고 있나? 알파로서 내가 노트를 지금 이거랑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하여튼 이거는 앞에 놈이 델타 펑션이 되겠죠? 델타 펑션인데 행렬꼴로 써지겠죠? 델타 감마는 위로 가고 델타는 밑으로 가는 델타 펑션. 델타 펑션 행렬이에요. 크로니카 델타인데 하나는 인덱스 위에 하나는 아래. 그다음에 B 감마 A 델타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위에 아래 인덱스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하나로 통일하면은 그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은 아니 뭐 그냥 둘 중에 하나로 해. 저 감마로 해. 이거 B 감마 A 감마란 이야기지. 감마 B 감마 A 감마라는 이야기죠. 크로니커 델타인데 텐서 노테이션 써서 컨트라 베리언트 인덱스, 코베리언트 인덱스 각각 써준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너 프로덕트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서 오케이. 이 부분에서만 보면은 이너 프로덕트를 지금 B 알파, A 알파, B 도트 A 이렇게 연산했는데 좀 전에 G 알파 베타를 사용해서 얘를 바꾼다면 이거 어떻게 바꿔줘요? 얘는 G 알파 감마 B 감마 A 알파 이런 꼴로 써지겠죠. 매트릭 텐서를 사용해서 요 컨트라 베리언트 B 벡터를 아래로 끌어내려는 거죠. 코베리언트 벡터로 이런 걸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산해 보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걸 알파와 감마에 대해서 각각 다 써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B0, A0 빼기 B 벡터 파트, A 벡터 파트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꼴 다 된단 말이에요. 요 놈이 그러니까 B0 마이너스 B 벡터 같은 그다음에 요 놈은 A0 A 벡터 같은 그래서 코베리언트 벡터가 되고 얘는 컨트라 베리언트 벡터가 되고 컨트라 베리언트 벡터가 그냥 A 벡터 같은 거예요. 이쪽에 블루가 플러스인 거. 코베리언트 벡터는 항상 스페이스 파트가 인버트 되어 있는 놈이다 말이죠. 그것만 안 까먹으면 되겠어요. 또 연습이 좀 더 필요한데 미분 파트. 아까 미분이 몇 개 나왔었는데 미분할 때 좀 헷갈려요. 그 아래가 있는데 이게 코베리언트인지 컨트라 베리언트인지. 그래서 미분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디퍼런시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디퍼런시에이션. 오케이. 라운드 x 프라임 알파. 컴포넌트는 다 위에다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위에다 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지금 x 프라임 알파는 컨트라 베리언트 폼으로 우리가 쓴 거죠. 컨트라 폼으로 쓴 거고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라운드 x 베타를 변환한 것일 텐데
이것도 로렌츠 변환인데 컨트라베리언트인데 얘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코베리언트처럼 변환을 해요. 그래서 x 프라임 알파 라운드 x 베타 이런 걸로. 그래서 이건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를 벡터 방향으로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 자체 이 변환하는 모습을 보면은 얘는 코베리언트 타입이죠. 그래서 이걸 코베리언트 오퍼레이터 타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를 사용해서 미분을 하면 그 미분은 코베리언트한 연산이란 말이죠. 이게 프라임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코베리언트 타입인 거죠. 오케이? 요 기호를 줄여서 하나로 쓸 때는 그래서 라운드 기호 하나로 쓰고요. 서브스크립트를 써요. 컨트라 오퍼레이터니까 아래다 있겠어요. 라운드 알파 그러면 이게 이 말이야. 라운드 x 프라임 프라임이 아니라 라운드 오케이 프라임 빼고 위아래만 이야기하는 거지. 라운드 x 알파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에 대한 미분을 하나의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아래다 붙인단 말이에요. 코베리언트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게 하기 위해서 이 기호 많이 써요. 이거는 우리 타임 파트 타임 파트와 공간 파트로 나눠 쓴다면 x0 공간 파트는 뭘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게 혼동스러운데 이건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네, 플러스예요. 원래 미분이란 게 그런 거야. 반대로 이 라운드 알파 컨트라베리언트 폼으로 쓰면은 이걸 끄집어 올리면 이거 반대가 되겠죠? 이거는 라운드 x 알파 코베리언트 벡터로 미분한 게 되고 이거는 라운드 x 제로 컴포넌트일 때는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델이 돼요. 아마 요 위에 게 제일 헷갈릴걸? 헷갈기야. 근데 이게 정상적인 미분 오퍼레이터거든. 정상적인 미분 오퍼레이터니까 공간 파트가 델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이 코베리언트 미분이라는 거지. 왜? 봐요. 생각해봐요. x 벡터를 x로 미분했어. 그러면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미분이라는 연산자와 얘를 곱했다. 이걸 지금 벡터라이즈 한 거거든. 얘를 벡터라이즈 한 거예요. 얘를 벡터라이즈 한 거란 말이야. 라운드 알파, x 알파. 그래서 요 미분 연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의 그 미분 연산자가 얘랑 같아져야 돼. 그러나 얘의 기능은 코베리언트 벡터의 기능이라는 거죠. 얘가 변환할 때는 코베리언트 벡터처럼 변환을 하게 돼. 이같이 아래쪽에 프라임이 가야 돼요. 로렌츠 변환할 때 얘는 거꾸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컨트라베리언트 폼으로 미분 연산자를 쓰는 요거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마이너스 5 붙이면 되니까요. 요 놈을 기억하면 요 놈은 기억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5만 붙이면 되는데 왜 기억해? 하여튼 이거를 코베리언트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다 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이름에 속지 말라. 그냥 우리가 아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 다 요 놈이라고 생각해. 그냥 요 밑에 놈을 컨트라베리언트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이름으로는 이게
표준적이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놈이다. 이걸 밑에 놈 잊어버리고 미분 연산은 원래 거꾸로다. 그렇죠? 자, 이제 미분 들어왔으니까 미분 두 번, 미분 연산자 두 개 곱하면 다이버전스 또는 뭐 라플라시안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지금 우리가 한 게 뭐 거의 다이버전스 거의 다 했으니까 다이버전스부터 먼저. 다이버전스. 디버전스. 이거 라운드 알파, A 알파. 또는 위에다 해도 똑같이 돼야 되겠죠. 결과는 같고 라운드 A0 라운드 X0 더하기 델 A 되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해? 기억하고 있잖아. 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 이쪽이 표준이야. 그래? 그러면 라운드 X0 그 다음에 공간 파트가 그레디언트겠네. 뭐 인덱스를 쓸 때는 이게 위아래 항상 위에다만 쓰면 이렇게 좋아요. 인덱스 X0라고 쓰고요. 얘는 원래가 A0와 A 벡터였으니까 요 두 개 내적하면 요거 되잖아요. 얘 둘은 거꾸로지. 이거 헷갈려요, 굉장히. 이건 라운드 X0와 마이너스 델. 이쪽도 A0와 마이너스 A 벡터이기 때문에 양쪽 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이쪽으로 하면 굉장히 헷갈려. 근데 나는 이렇게 쓰고 싶지만 남이 이렇게 쓰면 어쩔 수 없잖아. 바꿔야죠, 뭐. 바꾸는 방법이 있지. 뭐지? 이걸 매트릭 텐서 사용한다. 라운드 알파는 뭐겠어? G 알파 베타 라운드 베타.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거지. 내가 이거 귀찮아? 못 바꾸고 있어? 이거 컨트롤로 바꿔. A 알파는 이게 지금 코베리언트라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매트릭 텐서 사용해. 알파 베타 둘 다 아래 가고 A 베타 이거 하나 위로 가면 되잖아. 컨트라를 사용해서 매트릭 텐서는 아래로 가로 컨트라나 코나 똑같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 예, 그 성분은 G00 1 G11 22 33는 마이너스 1인 건 이 아래로 가나 위로 가나 상관없거든. 매트릭 텐서는 그게 위나 아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돼요. 노테이션이 하여튼 이게 혼동스러울 수 있죠. 디버전스까지 했고요.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도 해봅시다. 라플라시안은 사각형으로 보통 기호로 쓰죠. 지금 4차원이니까 특히 델 스퀘어 뭐 이렇게 안 쓰고 사각형 하나로 쓰고 사각형 스퀘어도 어느 책에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냥 스퀘어 안 쓰고 이렇게 사각형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라플라시안이에요. 이건 이제 라플라시안도 이제 스칼라 연산자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콘트라, 하나는 코베리언트. 그래서 라운드 알파 또는 반대로 라운드 알파. 하나는 콘트라, 하나는 코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게 라운드 X0의 제곱 빼기 델 스퀘어가 돼요.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빼기 사이에 빼기 들어간다. 다이버전스는 플러스 들어가고 여기는 빼기 들어가고. 오케이. 라플라시안. 오케이. 너무 재미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나? 내가 그래서 산수라고 그랬잖아. 특수 상태론에서만 사용되는 산수,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사용해서 매트릭 텐서가 나타나고 위아래 받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노테이션은 수많은 노테이션 중에 하나야. 상태론의 노테이션이 여러 개 있어요. 책마다.
일단 코디네이트를 CT, XYG 이렇게 쓰는 거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IC 순호수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테이션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잭슨 노테이션은 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고요. 전자기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에 좀 익숙해졌어요. 로렌츠 변환 하다가 갑자기 지금 텐서 노테이션 잔뜩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자기의 모든 방정식이 다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게 그 시간 독립변수로 마치 사용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차원으로 익스텐션 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익스텐션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텐서 노테이션로 방정식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좀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로 돌아옵시다. ENM에서 특수상대론이 어떻게 될 건지. 제일 첫 번째 컨티뉴티 이퀘이션부터 한번 봅시다.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델 도트 j 다이버전스 j 이퀄 제로. 그죠? 전하량 보존 법칙. 전류가 흘러나가면 전하가 줄어들어야 된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죠. 차지 컨저베이션. 자, 이거가 딱 보면은 포벡터를 사용해서 하기 굉장히 쉽게 보여요. 로와 J. 자, 타임과 공간. 이거 장난을 쳐봅시다. 이렇게 바꿔 C로 분자를 C로로 바꿔봐요. 분모도 CT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C로라는 어떤 컴포넌트를 X0로 나눈 거지. X0로 미분한 거죠. 이거는 뭐야? 라운드 X I J I 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거는 포벡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 알게 돼요. 그래서 포벡터를 두 개, 뭐 J 알파라는 포벡터를 C로 타임 파트는 C로고 공간은 J 벡터인 포커런트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면 되겠죠. 타임 파트는 C로 로에다 C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이퀘이션이 앞에 노테이션 쓴다면은 라운드 알파 J 알파가 돼버린 거지. 라운드 알파 J 알파. 라운드 알파 J 알파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된 거지. 깔끔하죠? 되게 깔끔해. 포커런트 사용하면 된다. 정의에 정의. 그러니까 전자기가 생각보다 상대론화하기 쉬워. 왜냐하면 전자기는 애초에 상대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빛의 속도 C가 여기저기 막 등장해. 입실론 제로, 뮤 제로의 제곱근 분의 1이 애초에 C야. 전자기 정전기에 나오는 입실론 제로와 자기현상에 나오는 뮤 제로 두 개 곱하고 제곱근 분의 1 하면 이게 C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빛의 속도의 요소가 잔뜩 들어있어. 그 다음에 전자기 파동은 애초에 빛의 속도로 움직였던 놈이고 물론 좌표 변환, 로렌츠 변환 같은 요소는 없지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애초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놈에 대한 고려는 없었지만 역학에서는 애초에 빛의 속도가 이퀘이션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전자기는 애초에 마구마구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컨티뉴티 이퀘이션 같은 것도 저절로 별로 노력 없이 상대론 컴패터블해. 네, 좋은 점이죠. 어쨌거나 이거 스칼라 이퀘이션이다. 스칼라 이퀘이션이 됐고 그래서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코베리언트 노테이션으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션 코베리언트 노테이션을 쓰고 앞에서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죠 이제? 라운드 알파는 뭐다? 라운드 x 제로 공간 파트가 델이다. 마이너스 델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기 쉬워. 요 앞에 있었어. 지워버렸나? 지워버렸네 벌써. 지워버려가지고 없네. 오케이. 재방송하지 않을게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전 거의 평생 헷갈리고 있어. 오케이. 자, 하나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시간이 있나? 좀만 하지 뭐. 두 번째 소스 이퀘이션. 사실 소스 이퀘이션은 두 개죠. A 벡터와 뭐 포텐셜. 포텐셜 스칼라 벡터 포텐셜부터 쓰면은 C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A 라운드 T의 제곱 빼기 델 스퀘어 A 벡터는 4파이 오버 C J 그 다음에 C 제곱분의 1 라운드 스퀘어 A 라운드 T의 스퀘어 또 A래 파이 델 스퀘어 파이는 4파이로 이게 소스 이퀘이션들인데 이거 좀 낯설 거예요. 갑자기 C가 4파이가 왜 들어갔지? 입실론 제로도 없고 뮤 제로도 없고 CGS라고 그러죠. CGS 가우시안 이거 줄여서 CG라고 쓰고 있는데 CGS 가우시안 유닛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책의 상대론 챕터부터는 CGS 가우시안 유닛으로 쓰고 있거든. 책 그 챕터의 윗부분에 보면은 이 단원의 단위가 몇 단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MKS면 우리가 익숙해서 좋은데 노테이션이 많아져.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CGS를 보통 쓰고 있고 CGS면 앞에 변환한 법을 제가 이 시간에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MKS 이퀘이션을 CGS로 바꿀 건지. 상대론 이쪽 하이에너지 파트로 가면 갈수록 죄다 CGS를 써야 되니까요. 근데 CGS도 베리에이션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서 CGS 가우시안 책에서 줄여서 그걸 CG라고 쓰고 있는데 그 CGS 가우시안 유닛이라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좋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소스 이퀘이션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J가 나오고 로가 나오니까 이것도 포벡터로 바꾸면 되겠다. 포벡터의 제로스 컴포넌트 C로 오니까 이것도 4파이 오버 C 한 다음에 여기서 C로 하면 똑같구나. 똑같아졌어. 그래? 그러면 이제 바로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이쪽은 포커런트로 되니까 이것도 스칼라 포텐셜과 A 벡터 포텐셜을 사용한 포벡터 포텐셜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걸 A 알파라고 하면은 스칼라 포텐셜을 타임 파트로 가지고 공간 파트를 벡터 포텐셜로 가지는 벡터. 이걸 이제 포 포텐셜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도입하면 이거 전체가 라플라시안 A 알파 이퀄 4파이 오버 C J 알파 이렇게 써지겠죠. 소스 이퀘이션. 왜냐면 여기 CT가 X0니까요. CT가 X0죠. X0라는 게 C 곱하기 T니까. 첫 번째.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소스 이퀘이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로렌츠 컨디션을 썼을 때 이야기죠. 로렌츠 컨디션. 쿨롱 게이지 사용하면 안 되고 로렌츠 게이지 사용해야 되잖아요. 로렌츠 게이지 사용하는 조건. 로렌츠 그게 이제 C분의 1 라운드 파이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A 이퀄 제로.
이것도 CGS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CGS. CG. 이것도 포벡터 형태로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쉽게 보이죠? 라운드 알파 A 알파 이퀄 제로인 거죠. 로렌즈 컨디션은 이렇게 써진다. 되게 깔끔하죠? 두 항씩 써야 됐던 거가 하나 항으로 줄어. 여기도 좌변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었죠? 여기 좌변 두 개인데 하나죠. 두 개인 걸 하나로 줄이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쉬운 거 한 거야. 일부러 제일 쉬우, 제일 성공적인 거, 제일 깔끔하게 끝나는 거. 이와 같이 이제 소스, 그 다음에 포텐셜 쪽은 되게 쉬워요. 문제는 이제 E 필드, B 필드 나타나는 동네겠지. 그쪽은 많이 좀 지저분해져.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